자, 조적식 구조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공간벽이라고 하는 것은 중간에 이렇게 빈 공간을 두는 거예요. 벽돌을 쌓다가 붙여 쌓는 게 아니라 이렇게 공간을 두고 쌓는 거죠. 이 안에 단열재 같은 것들을 넣어서 보온하게 하고요. 이렇게 만약에 습기가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그럴 때는 여기서 또르르 흘러내려올 수 있도록 집안에 들어가지 않도록 방습 해주는 거고요. 단열재가 들어가면 소리도 조금 차단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위에 쌓는 벽이고 여기서 보시면 긴결 철물이라는 게 있는데요. 긴밀하게 연결한다. 뭐 그 정도로 봅시다. 이렇게 지금 벽체는 횡력에 약한데 이렇게 중간에 잡아주는 게 없으면 서로서로 붙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수평거리 90cm 이하로 수직거리 40cm 이하로 촘촘하게 나름 촘촘하게 거의 뭐 1m에 하나씩 이렇게 집어 넣어 주는 게 이 긴결 철물이에요. 생각보다 많이 들어간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내부에 이렇게 힘을 받는 벽 1.0B라고 나오는데요. 이따가 우리 쌓는 방식 자세하게 한번 보도록 할 건데 이렇게 190에 90에 57이에요. 이쪽이 190 길이 방향이고요. 이렇게 쌓으면은 190 방향, 90 방향으로 쌓으면은 지장벽돌 0.5B 방향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문제에 한 번씩 나오는 게 있는데 부축벽인데 버트레스 월이라고 불러요. 부축한다. 내력벽이나 기타 벽을 부축하기 위해 달아낸 버팀벽인데 이것은 콘크리트 구조에서는 전혀 필요 없어요. 횡력이 강하기 때문에. 근데 이게 지금 조적벽이잖아요. 조적벽. 횡력이 약해요. 그래서 이렇게 밀렸을 때 밀리지 말라고 이렇게 반대쪽으로 길게 더 쌓아주는 거죠. 이렇게 쌓아주는 거고 플라잉 버트레스라고 하는 게 문제에 한 번씩 나옵니다. 건물이 무너지지 않도록 외벽에 덧댄 구조물인 부축벽, 부벽 중에서 벽체와 완전히 분리된 독립된 벽이에요. 이렇게 위쪽은 잡아주지만 이렇게 아래쪽으로 와서 마치 사람이 이렇게 숙여서 이렇게 옆에서 밀고 있으면 조금 더 세게 잡을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렇게 중간이 비워진 이런 것을 날아갈 듯이 생겼다고 해서 플라잉 버트레스라고 부릅니다. 자, 횡력을 받는 벽을 지지하는 것은 버트레스고요. 중간이 완전히 떠서 독립된 것을 플라잉 버트레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딕 건축의 특징인데 뭐 4대까지 외울 필요는 없고요. 이렇게 대표적으로 보면 플라잉 버트레스가 그 안에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첨도 아치 이렇게 쌓아놨지. 그리고 이렇게 만든 아치가 연속되는 것이 볼트라고 부르는데요. 이것이 교차되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전면에 장미 형태의 창, 큰 대형 장미창을 가지고 있는 특징을 좀 가지고 있어요. 참고로 그냥 보셨고요. 플라잉 버트레스가 나와서 제가 한번 봤습니다. 자, 벽돌의 종류 이것도 문제에 또 정말 또 제법 나옵니다. 한 번씩. 자, 먼저 재료에 의한 분류는 점토 벽돌이냐 콘크리트 벽돌이냐입니다. 시멘트 벽돌이라고도 부르고요. 시멘트 벽돌이라고도 부르고 콘크리트 벽돌이라고도 불러요. 그리고 점토로 만든 것은 흙으로 만든 거, 흙으로 구워서 만들어서 점토 벽돌이라고 부르는데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보통은 붉은색을 띠어요. 우리 그 점토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성분 때문에 구우면 이렇게 뻘겋게 나오는 게 점토 벽돌. 콘크리트 벽돌은 시멘트를 주원료로 해서 만든 벽돌입니다. 소성했다는 것은 구웠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구워서 만들거든요. 가마 안에서. 자, 그리고 내화 벽돌입니다. 높은 온도에서 버티도록 만들어진 벽돌이에요. 그 안에 점토 자체를 내화 점토를 써서 구웠기 때문에 어떤 뭐 벽 난로, 불이 바로 닿잖아요. 또는 굴뚝, 굴뚝 이런 거에 좀 쓰인다라고 합니다. 좀 뜨거운 게 지나갈 때 그냥 벽돌은 갈라질 수 있기 때문에 내화 점토를 만들었어요. 자, 그리고 이형 벽돌은 그냥 형태가 다른 거예요. 처음부터 다른 모양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아치 벽돌. 이것도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벽돌 모양 아니잖아요. 처음부터 이렇게 만든 것을 형태가 다른 벽돌, 이형 벽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량 벽돌은 석회질 원료에 발포제를 넣어서 이렇게 벽돌을 보시면요. 굉장히 가볍고 공극이 있어요. 빈 공간이 있다는 소리죠. 그래서 고압 상태에서 양생한, 보호하고 양생, 모양을 만들었다는 소리입니다. 다공질, 구멍이 되게 많은 경량, 가벼운 벽돌입니다.
해서 자체의 무게, 경감 낮추고요. 빨리 만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조금 크게 만들거든요. 내화벽돌은. 그리고 내화벽돌이래. 경량벽돌은 좀 크게 만들거든요. 그리고 약간 일반 벽돌보다는 내화성이 괜찮대요. 그리고 단열이 된다. 이 공극 때문에 조금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ALC 블럭이라는 게 대표적인데 이게 벽산에서 좀 잘 나오더라고요. 오토클레이브 라이트웨이트 콘크리트입니다. 자동으로 찐 가벼운 콘크리트 블록입니다. 경량벽돌. 일단 가벼우면 됩니다. 보통은 기포가 들어갔기 때문에 가볍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검정벽돌은 불완전 연소예요. 이게 굽다 보니까 연기에 막 그슬렸나 봐요. 그래서 색깔이 검게 된 벽돌을 검정벽돌이라고 해요. 근데 문제에서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흑색 페인트를 섞어서 만들었냐?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아니다. 끄슬렸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공질 벽돌과 경량 벽돌이 약간 비슷해요. 근데 이게 약간 다른 게 뭐냐면 경량 벽돌은 발포제를 넣었고요. 다공질 벽돌은 아예 이걸 구울 때 안에 톱밥, 분탄 뭐 이런 걸 넣었어요. 그래서 이걸 구워버리면 톱밥은 타버리잖아요. 그래서 톱밥 부분이 비어지는 그런 게 다공질 벽돌이고요. 이것은 처음부터 뽀글뽀글뽀글 기포를 넣은 게 경량 벽돌. 조금 개념은 다릅니다. 비슷하긴 한데요. 그래서 단열 및 방음성이 좀 우수해요. 왜냐하면 이 안에 굉장히 가벼운 분탄도 들어있고 톱밥 부분은 비어버렸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안에 공극이 많습니다. 그래서 소리를 조금 이렇게 흡수는 아닌데 소리를 조금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고 그리고 열도 조금 더 차단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이한 거 톱질이 가능하대요. 그만큼 가볍고 푸실푸실한가 봐요. 그것이 다공질 벽돌이고요. 두 개가 비슷하지만 어떻게 만들었는지의 차이가 있다는 거 반드시 아셔야 되고요. 다공질과 좀 다른 게 있어요. 공중벽돌입니다. 우리 붉은 벽돌 한번 사보면은 이렇게 중간에 구멍이 빵빵빵 나 있어요. 이렇게 중간에 큰 구멍이 나야 공중벽돌이에요. 속이 빈 벽돌이고요. 단열벽이나 보온벽이나 방음벽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중간이 비었기 때문에 그 중간이 단열 역할도 좀 하고 소리도 약간 머물러서 안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해주는 그런 역할. 대신에 문제 이렇게 많이 나와요. 잠깐 다 지우고요. 어떤 문제가 많이 나오냐면 이 공중벽돌, 중간이 빈 벽돌 이것이 흡음벽이 되냐? 라고 물어봐요. 흡음이라는 것은 이런 스티로폼처럼 음을 흡수하는 게 흡음이고요. 얘는 소리를 튕겨내는 거예요. 단단하죠. 얘는 차음입니다. 그래서 흡음벽은 안 된다 라고 머릿속에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방음이 된다고 해서 다 흡음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흡음은 소리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스티로폼처럼 이렇게 약간 말랑말랑한 소재라야 흡음이 되고 벽돌은 안 된다. 차음이다 라고 보시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포도벽돌은 도로를 포장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바닥을 포장하는 벽돌이고요. 미끄러우면 안 되기 때문에 이 도자기 구울 때 유약이라고 바짝바짝거리는 걸 바르는 벽돌이 있어요. 그렇게 바르지 말고 좀 거실거실 그대로 바닥을 포장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포도벽돌. 과소품 너무 소성했어요. 과소 너무 구웠어요. 벽돌을 지나치게 구워서 흡수율이 매우 적어요. 물을 잘 안 먹어요. 그리고 압축 강도는 크지만 모양이 예쁘지 않아서 기초 쌓기나 특수 장식용으로 사용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점토에 톱밥이나 분탄 하면 답 나왔어요. 절단이나 모치기 가능하다. 다공질 벽돌 이렇게 이걸 다공질은 경량과 비슷할 수 있겠지만 경량은 기포를 발생시킨 발포제 이것은 톱밥 그 처음부터 만들어진 원리가 다르다라고 이해를 좀 하시면 이 문제 풀 수 있습니다. 자,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오토클레이브드 라이트웨이트 콘크리트인데요. 가벼운 콘크리트예요. 무게가 가볍다. 기포제를 넣었어요. 기포제를 넣어서 자동으로 양생한 아이고요. 콘크리트 내에 무수한 기포를 생성하여 만든 경량 기포 콘크리트입니다. 가볍다. 가볍다의 키워드 라이트웨이트, 가벼운 무게. 자, 점토 벽돌의 압축 강도는 그냥 값수로 알아두세요. 이걸 뭐 비교할 건 없고 그냥 이 자체를 외워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벽돌의 품질 시험은 압축 강도를 보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외워두라고 하는 거예요. 24.5N.
그리고 흡수율도 같이 시험을 해요. 이게 지금 벽돌을 구울 때 벽돌은 보통 만약에 이렇게 시멘트 벽돌이면 몰타를 얹고 시멘트 벽돌, 또 몰타를 얹고 시멘트 벽돌이잖아요. 근데 이게 적어도 제가 알기로는 한 16% 정도의 흡수율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아까 잠깐 그렸는데 확대를 해보면 막 이런 공극이 있어요. 이 안으로 16%의 물이 들어가야 이 사이사이로 스며들게 되고요. 그래야지 이것들이 굳어지면서 몰탈과 벽돌이 일체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흡수율이 너무 안 나와도 안 되고 너무 흡수를 해도 안 되고 이 두 가지 품질 시험할 때 본다라고 합니다. 자, 벽돌의 치수 190에 90에 57 이것은 그냥 외워두세요. 표준형 점토벽돌의 크기는 190에 90에 57 이 문제는 굉장히 쉽지만 그냥 주는 문제. 반드시 외워야 되는 그런 문제. 내화벽돌은 좀 커요. 좀 크고요. 114 특이한 숫자가 나오죠. 높이도 좀 크고 이것도 그냥 참고로 외워두시는데 230과 114까지 외워두시면 문제 풀 수 있겠습니다. 자, 벽돌 쌓기 두께입니다. 이거 문제 좀 나오는 부분이라서 제가 또 자세히 볼 거고요. 자, 먼저 0.5B는 벽돌이 이렇게 190에 90에 57이면 짧은 방향을 마구리 방향이라고 불러요. 긴 방향을 길이 방향이라고 부르고요. 여기를 1.0B 방향이라고 부르고 이것은 딱 반 따겠다 0.5B 방향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0.5B 방향으로 쌓으면 90mm, 1.0B는 190mm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190의 절반이 왜 95가 아니고 90입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이건 왜 그러냐? 내가 1.0B 쌓기를 한번 쌓아 볼게요. 이렇게 얘는 짧은 거 2개 쌓고 긴 거 하나 쌓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1.0B가. 이렇게 그냥 길게만 쌓는 게 아니라는 소리죠. 이렇게 짧게 한번 길게 한번 쌓는데 이 중간에 줄눈이라고 하는데 10mm가 나와야 돼요. 그러면 90 더하기 10 더하기 90 해서 전체 딱 190에 맞도록 하기 때문에 95를 해버리면 중간에 붙일 만한 몰탈의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90mm로 양쪽에 되어 있다라고 이해를 좀 하시면 좋겠고요. 1.5B 쌓기는 두 개를 물론 더하면 돼요. 근데 이것을 그냥 붙이는 게 아니라 이걸 쌓는다라고 머릿속에 가지고 있어야 돼요. 1.0B를 한번 쌓았어요. 190이에요. 거기에 0.5B를 쌓았어요. 90이에요. 그러면 280인가요? 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걸 정말 쌓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이에 10mm라는 몰타를 알아서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얘는 280 아니고요. 290 이렇게 되는 거고요. 2.0B 쌓아볼게요. 2.0B는 1.0B 더하기 1.0B예요. 그러면 190에 190이잖아요. 그러면 380이냐라고 하면 안 되고 알아서 이 중간에 줄눈을 10mm를 넣어야 돼요. 그래서 2.0B는 290입니다. 2.5B도 마찬가지. 2.5B도 1.0B 더하기 1.0B 더하기 0.5B 이렇게 하면은 2.5B가 되잖아요. 그럼 190에 190에 190 이렇게 하고 여기는 줄눈이 2번 들어가요. 10, 10 이렇게. 위치를 바꾸는 건 상관없어요. 위치를 바꾸는 건 상관없는데 그래도 중간에 10mm 넣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 더해보면은 470이 나오는데 거기에 한 번, 두 번이기 때문에 2.5B는 490mm 이렇게 문제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쉽게 나올 리가 없죠. 1.5B 공간 쌓기라는 말이 한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간에는 단열재 100mm를 쌓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일단 1.0B와 0.5B를 더하면 1.5B죠. 190에 90. 여기서 지금 공간이 없었으면은 10mm를 더하면 되는데 이 중간에 100이라는 단열재를 넣었대요. 100. 그러면 190 더하기 100 더하기 90 이렇게 하는데 줄눈을 어디 넣을까요? 이거는 못 넣어요. 왜냐면 이 사이에 긴결 철물로 연결을 하기 때문에 이 안에 줄눈을 넣을 이유는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190 더하기 100 더하기 90 이렇게 해서 380으로 바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줄눈을 안 넣는 게 키워드죠. 공간이 들어가면 줄눈을 안 넣고 공간이 없으면 줄눈을 넣고 이 문제입니다. 더 어려운 거 있죠? 2.5B 공간 쌓기예요. 1.0B 1.0B 0.5B 2.5B가 되었어요. 그러면 단열재를 여기 넣든 그건 상관없어요.
그거는 편하게 넣으시면 됩니다. 저는 여기다가 한번 넣어볼게요. 100ml. 그러면 단열재를 한 번 넣었잖아요. 그러면 이 1.0B와 0.5B 사이에는 10ml 줄눈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190 더하기 100 더하기 190 더하기 10ml 줄눈 플러스 90은 580이 나온다 라고 조금 일부러 어렵게 한번 풀어봤어요. 자, 그런데 이런 분들 계시더라고요. 이걸 1.0B를 굳이 0.5 더하기 0.5로 할 이유는 없어요. 물론 값은 똑같이 나오지만 그냥 2.5를 만들 땐 큰 수부터 2번 하고 나머지 한 개 0.5 이렇게 더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한번 볼게요. 조적조 벽체에서 1.5B 쌓기의 두께로 오른 것은 단열이 또는 공간이 있나 없나를 꼭 확인하세요. 공간이 있으면 줄눈이 없고 공간이 없으면 줄눈이 있고 뭐 그 차이입니다. 자, 그러면 1.0B 190 더하기 0.5B 90 거기에 단열재가 없으니까 10ml를 넣어서 290으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공간에 문제가 나왔네요. 표준 벽돌로 1.0B 플러스 0.5B 해서 1.5B를 했는데 공간을 넣겠대요. 75. 그러면 190 더하기 75 더하기 90은 얼마인가요? 하면 되고 이중벽일 경우에는 몰탈 없이 이렇게 하면 된다 해서 정답은 4번입니다. 자, 블록의 치수 보도록 할게요. 블록은 이 자체로 문제 한 번씩 나와요. 이 전체 길이가 390 똑같고요. 높이도 190으로 똑같아요. 이 마구리 부분, 옆부분이 4인치 블럭인가 6인치 블럭인가 8인치 블럭인가 이렇게 불러요. 4인치가 곱하기 2.5를 하면은 100 나오죠. 6인치도 150 나옵니다. 근데 8인치 블럭은 그렇게 부르긴 하지만 200이 아니라 190 굉장히 특이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블록의 치수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이라고 했을 때 뭐 120이 있게요 없게요 200이 있게 없게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다 없고 100과 150과 190만 있다 라고 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벽돌 쌓기 또 굉장히 많이 나온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쌓는 모양을 또 물어봐요. 자, 먼저 영식 쌓기입니다. 영국 사람들 어떻게 쌓았을까? 한 켜씩 켜켜이 쌓는다. 한 켜씩 길이 한 번, 마구리 한 번, 길이 한 번, 마구리 한 번 번갈아 쌓는 거예요. 길이는 다른 말로 1.0B, 마구리는 다른 말로 0.5B죠. 이렇게 번갈아 가며 쌓아가는 거고 벽 모서리나 끝에 이게 딱 맞진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럴 때는 2호 토막 전체 1.0B에서 4등분을 해서요 25% 토막을 2호 토막이라고 해요. 이것을 작게 딱에서 집어넣기 때문에 좀 튼튼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력벽에 사용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화란식 네덜란드 사람들 옛날에 튤립 같은 거, 꽃 같은 거 많이 심었다고 해서 화란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네덜란드. 여기는 영식 쌓기와 거의 같아요. 길이 쌓기, 마구리 쌓기, 길이 쌓기, 마구리 쌓기 이렇게 반복을 하는데 이 남는 부분을 75% 토막 이걸 이용해서 했다고 합니다. 벽 끝에 7호 토막, 75% 토막 이것은 75% 썼기 때문에 모서리가 튼튼하다 라고 했고 제가 알기로는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많이 쓰이는 방식이다 라고 나오는데 키워드는요 7호 토막인가 2호 토막인가 요 정도 그리고 길이 마구리 뭐 요 정도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프랑스 사람들 어떻게 쌓을까? 한 켜 안에 마구리 한 번, 길이 한 번, 마구리 한 번, 길이 한 번 이렇대요. 그래서 튼튼하지 못하다 라고 나옵니다. 내부의 통줄눈 발생이라는 것은 다음 페이지 한번 볼게요. 그림이 있어요. 프랑스 사람들 어떻게 쌓았을까? 이렇게 한 켠데요. 마구리 한 번, 길이 한 번, 마구리 한 번, 길이 한 번. 그 위에도 마구리, 길이 이렇게 같이 쌓았고 통줄눈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은 이렇게 통줄눈이라는 것은 이렇게 한 켜 쌓았고 그 다음 켜 쌓을 때 이렇게 줄눈이 막히는 게 좋아요. 막힌 줄눈이라고 불러요. 통줄눈은 이렇게 한 켜 한 켜 쌓았는데
그 다음 칸에서 이렇게 줄눈이 만나버릴 수도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통줄눈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좀 취약한 구조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제가 이해할 때는 이렇게 했습니다. 보통 우리는 벽돌이 훨씬 세겠지, 강도가 세겠지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줄눈이 훨씬 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줄눈을 막아버리면 뭐 약간 어떤 게 좋냐면 여기서 만약에 크랙이 발생했어요. 그러면 줄눈이 세기 때문에 이 크랙이 더 이상 진행하지 않도록 막아주는데 이렇게 한 줄로 와버리면은 그냥 일자로 쭉 크랙이 가버리는, 금이 가버리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통줄눈 안 생기는 게 좋다. 이렇게 줄눈이 만나는 것은 별로다라고 생각을 좀 하시면 좋겠고요. 미국 사람들은 어떻게 쌓았을까? 뒷면은 영식으로 했는데 표면을 치장벽돌로 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5켠은 길이로 쌓았어요. 굉장히 예쁘겠죠? 그 사이를 마구리로 쌓았대요. 또 5켠을 길이로 쌓고 또 마구리를 쌓고 이렇게 해서 하는 거고 이 마구리를 쌓게 되면 이게 이해가 되실런가 모르겠는데 길게 나오잖아요. 이 길게 나오는 것을 뒷벽에 이렇게 집어넣어서 쌓았다고 해요. 그래서 5켤을 길이, 한 켤을 마구리 이렇게 쌓는 게 미식 쌓기 밖에서 봤을 때 좀 예쁘게 나온다 라고 볼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문제 볼게요. 이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온다 했죠. 키워드만 잘 잡으면 됩니다. 자, 한 켠은 길이 쌓기, 다음은 마구리. 그러면 이게 영식 아니면 화란식이잖아요. 여기에 7호 토막을 썼어요. 그럼 화란식 또는 네덜란드식 둘 중에 하나 같은 말. 자, 벽돌 쌓기에서 한 켠은 마구리, 그 다음 켠은 길이. 그러면 영국 아니면 화란식이네 했는데 통줄눈이 생기지 않으며 가장 튼튼한 쌓기법. 여기서 2호 토막이란 말이 안 나왔죠. 안 나왔으면 이게 이렇게만 봐서는 화란식인지 영식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가장 튼튼한 것은 영식, 가장 많이 쓰는 것은 화란식. 이렇게 좀 외워주셔야 돼요. 자, 벽돌 쌓기 방법 중 프랑스 쌓기. 아이고, 이게 너무 뭐지? 자, 프랑스 쌓기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한 켜에 길이 쌓고 마구리 쌓고 길이 쌓고 마구리 쌓고 맞는 말이죠. 옳은 것. 처음 한 켜는 마구리, 다음 켜는 길이. 이것은 영식이든 화란식이든 5, 6켜는 길이 미국, 모서리의 7호 토막은 화란식. 이렇게 봤을 때 프랑스식은 첫 번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안 본 게 있어서 좀 넘어갈게요. 다시. 아까 91페이지 제가 설명을 하다가 말았는데 벽돌 쌓기 주의사항을 이렇게 참고에다가 모아놨어요. 91페이지입니다. 몰탈의 강도는 벽돌 강도와 같게 하거나 그 이상으로 해야 된다. 몰탈이 더 세다 그랬죠. 그리고 붉은 벽돌은 쌓기 하루 전에 물을 죽여두래요. 물이 좀 잘 먹도록. 그리고 시멘트 벽돌은 충분히 물을 죽여 표면 물기가 빠진 뒤에 시공하세요. 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지만 이거는 그냥 말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수치가 나오는 게 있어요. 하루에 최대로 1.2m. 최대가 1.5인데요. 왜 이렇게 높이를 규정을 했을까 생각을 한번 해보면 저는 이런 것 같습니다. 벽돌 한 장 쌓고요. 몰탈 쌓았죠. 또 벽돌 얹었죠. 몰탈 얹었죠. 이렇게 되면은 하루에 만약에 나는 사람이 한꺼번에 많이 붙어가지고 다 쌓아버려야지 막 이래가지고는 엄청 높이 쌓은 거예요. 그러면 이 몰탈이 굳을 시간을 전혀 안 줬어요. 몰탈은 금방 마르는 거 아니거든요. 약간 유동성이 있는 상태에서 너무 높이 쌓아버리면 이게 이렇게 눌려서 밖으로 나가버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1.2만 하시고 최대로는 1.5까지 쌓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줄눈 너비는 10mm 표준, 이거 알고 있죠? 그리고 쌓은 후에 12시간 동안 등분포 하중이 없도록 하고 3일 동안 집중 하중이 없도록 한다. 이게 12시간 내에는 이렇게 아무리 넓게 하더라도 위에 하중이 실리면 안 된다는 소리죠. 말려야 되니까. 그리고 3일 동안은 한 벽에 한쪽만 엄청 무거운 걸 얹어가지고 눌리지 않도록 좀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크게 설명 없이 또 밑에 내용이 있어가지고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토압을 받는 부분의 높이가 1.2 이상의 내랫벽 두께는 위층 벽 두께의 10cm를 가산하세요 라고 나와요. 우리 아까 그 띠장하고 막 설명할 때 이렇게 포압을 받는다는 것은 제가 지하의 벽이라고 좀 설명을 할게요. 지하. 이 위엔 지상이고. 이것의 높이가
1.2를 넘어갈 때는 얘는 굉장히 횡력이 약하거든요. 옆에서 미는 힘. 그 횡력에 토합이 들어간다라고 제가 지금 말씀을 좀 드릴게요. 토합은 흙이 원래 이렇게 쓰러지는 성질이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벽이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는 윗보다 10cm를 가산해서 쌓아라, 더 쌓아라 라는 말인데 10cm는 0.5B에 여기 중간에 몰타를 한번 넣으면 10mm잖아요. 그래서 0.5B에 10mm만 더 쌓아도 이 두께를 더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층이 만약에 1.0B면은 1.5B만 쌓아도 이게 1.0B면 얘는 적어도 1.5B를 쌓아줘야 토합에 더 잘 버틸 수 있다 라고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칸막이 벽은 9cm 이상이기 때문에 0.5B 이상인가 봐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0.5B 이하가 나올 수가 없죠. 제일 작은 단위이기 때문에 아마 그 이상 무조건 될 건데 뭐 최소치만 쌓아도 된다라고 설명하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할게요.